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좀 걱정된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아이고,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입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반부패 이 부장 검사 만나봐라 라는 제목의 기사이거든요. 반부패 이 부장은 김영철입니다. 여러분들 김영철 아시죠? 김영철 모르시는 분들 손. 김영철 모르시는 분들 없죠? 김영철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4명의 탄핵 검사 중에 한 명이고요. 이른바 이제 김스타라고 불리웠던 분입니다. 근데 또 이 김영철이 또 이종호랑 연결이 된다니까 저는 이것도 뭐야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거 봐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 기사를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지인에게 김영철을 만나봐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반부패 수사 2부장이었던 김영철이고요. 그리고 구속 수감 중이던 기업 오너 일가를 위해서 김영철 검사에게 청탁을 고려했던 증언도 새롭게 드러났다. 현재는 북부지검 차장인데 김영철 검사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반론도 설명드려야죠. 이종호와는 일면식도 없다.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취재 결과 요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요. 이종호 씨는 지난해 8, 9월 공익제보자인 A 변호사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최소 2차례 이상 공익제보자와 이종호가 나눈 대화에서 최소 2차례 이상 김영철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검사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이 통화 녹취록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9일 오후 7시 무렵 이종호는 공익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맥관리 차원에서 김영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부장검사를 만나보라 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도 함께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건을 담당하던 김영철 당시 부장검사와의 사적 친분을 전제로, 여기선 사적 친분이 등장합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김영철 검사는 이종호와 일면식도 없다. 일면식도 없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추가적인 취재가 나오든지 의혹 제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겠죠. 저도 악의적으로 어떤 김영철 검사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은 아닙니다. 팩트 위주로 설명드려야 되니까요. A 변호사에게 공익제보자인 후배에게 해병대 출신 후배에게 만나보라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주선은 해줬는데 어쨌든 김영철 검사와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종호에 대해서도 뉴스타파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둘의 사이가 밀접한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021년 11월 이종호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 증거를 제시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 2개를 제공받아 관리하면서 주가 조작에 활용했다고 공소장을 통해 당시 검찰은 밝히기도 했고, 여기에서 이런저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며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징역 2년을 받았기 때문에 9월에 2심 선고를 이종호 씨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김영철 특수통검사로 이미 통하고 있었고, 김영철 당시 부장검사 역시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관련된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뉴스타파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중요합니다. 자, 김영철은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를 한번 봅시다. 김영철 부장검사가 당시에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요, 시민단체 고발로 진행된 코바나 컨텐츠 기업 협찬 사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했지만 지난해 3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봐주기 의혹이 있었고요. 김영철과 윤석열, 김영철과 김건희, 그리고 김영철과 김건희와 또 이종호. 그러면 이종호는 사적 친분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내세우려면 누구를 뒷배로 내세웠겠는가? 요거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누구겠어요?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죠. 이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의심 아닙니까? 그래서 뭐 뒷부분에 나온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와의 사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허위 진술을 진술했다라는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제 이 의혹과는 별개로 또다시 튀어나온 김영철 검사와 이종호라는 이름. 아 근데 진짜 정말 피곤한 게 동서남북 안 끼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분 말이에요. 이제는 기사를 찾아보면 죄송한데 김건희 여사 이름은 너무 많이 나오고 김건희 여사 의혹은 너무 많이 나오고 오히려 이번에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보다 김건희 여사로 하여금 촉발된 의혹들이 지난 3년, 2년간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오죽하면 오프닝에 대통령 배우자법을 만들자,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책임도 묻자, 이러지 않을 거면 차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영부인과 관련된 의혹을 이젠 앞으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과 동일한 무게로 대통령 배우자도 검증을 받아야 될 지금 판국이에요. 정말 피곤하다. 그래서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잠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어떤 다른 것들보다 이번 주에 가장 굵직한 뉴스, 여러분들이 다 이미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말이 돼? 솔직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공수처의 검사들 중에 이종호를 변호했던 인간들이 있을 수 있지. 아니 변호 이력 어떻게 일일이 다 알아봐. 근데 아우 열받네. 자, 공익제보자가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요거는 김종대 의원도 뭐 방송에서 얘기해 주신 바가 있고 제가 어제도 제 라이브에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공익제보자가 공수처에 조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제 당시에 이 제보자를 자기가 다 조사를 받았어. 공익제보자가 조사를 받았어. 근데 나중에 제보를 받아. 깜짝 놀란 거야. 당시 제보자를 조사한 공수처 검사가 과거에 이종호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제보를 한 이유는 뭐야? 이종호의 관계 때문이야. 이종호와 나눴던 대화 내용 때문이야. 이종호와 그 나눴던 대화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정농락, 국정농단, 국정개입, 인사개입 이런 의혹들이 남아있기 때문이고,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임성근 라이어 구하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아니, 자 어쨌든 공익제보자를 조사한 공수처 검사가 과거 이종호를 변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검사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 검사에게 수사를 배당해. 야, 네가 해. 이 건 네가 맡아. 네가 그 공익신고자 맡아서 조사해봐. 라고 그 검사를 공수처에서 배정한 사람이 누구야? 공수처 차장이야. 공수처 차장은 최근에 이번 주 화요일에 임명됐어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가 조사를 받은 게 얼마 안 됐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차장 직무대행하고 있는 다른 부서의 부장검사이 대행이죠. 부장검사가 대행인데 이 대행이 그 배당을 해. 네가 이거 맡아 라고 해서 그 검사를 지명했어. 근데 뭐야? 죄송한데 여러분 욕해도 돼요?
와, 씨. 와, 씨. 와, 진짜, 씨. 이 해당 부장검사도 뭐야? 이종호 변호인이었어. 이게 뭐야? 다시 정리할게요. 내가 공익제보자야. 내가 수사기관을 찾아가야 돼. 응? 경찰이든 검찰이든 공수처든 어딜 간다 칩시다. 내가 공익제보자라서 정말 이 가슴 졸이면서 내가 진짜 진짜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나중에 진짜 뭐 협박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정권으로 하여금 소리 소문 없이 마티즈 태워버리면 어떡하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저 세상이면 어떡하지? 이런 어떤 그 두려운 심정으로 우리 국가기관을 찾아갑니다. 수사기관을 찾아갑니다. 조사를 받아요. 근데 그 조사를 받는데 내가 일일이 심지어 이 공익제보자는 변호사라서 그나마 이 수사기관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검사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공익제보자가 신분이 어딨어. 직업이 어딨어. 그냥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자지.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공익제보자는 공익제보자지. 아무것도 모르고 갔어. 그래서 그 검사한테 조사를 받은 거야. 받고 나왔어. 나왔는데 누가 제보를 해주네? 내가 명함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 나를 조사한 검사에 대해서 이름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름을 알고 나와서 밖에 나왔더니 누가 제보를 해주네? 야, 누구야? 큰일 났어. 너 조사한 검사가 누구래? 뭐 했대? 뭐라고? 내가 지금 공익제보를 하러 간 게 권력의 정점에 있는 누군가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나 아는 선배인데 그 선배를 변호했던 사람이라고? 그 선배의 범죄를 변호해줬던 사람이라고? 야,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검사를 배당해준 그 윗사람 있잖아. 공수처 차장. 그렇지. 있겠지. 공수처 차장 해줬겠지. 최근에 임명된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그 부장검사래. 그 부장검사야? 근데 왜? 야, 근데 그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했던 사람이잖아. 너 조사받은 검사 배당해줬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 사람도 니네 그 선배 변호해준 적 있대. 뭐라고? 이종호를 변호했었다고? 자, 부장검사가 이종호 변호해줘. 공익제보자 조사한 담당검사도 이종호 변호해줘. 이종호를 변호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이종호가 이랬다 저랬다를 수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거예요. 저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영화 내부자들 보셨어요? 그거보다 더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거 뭐 영화지. 이거 영화잖아요. 영화보다 더한 거지. 나는 이 공익제보자가 받았을 그 충격을 이로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감당도 안 될 거야. 국가기관에 가서 나를 담당해준 사람을 믿고 다 떠들었을 거 아니야. 진술서 다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제가 여러분들 화요일에 혹시 긴급편성 보신 분들 있어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 내가 분명히 그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공수처의 조사를 받고 언론사에 이 제보자가 왜 언론사에 제보를 했겠어요? 공수처가 이미 오동훈 공수처장이 와 있고 그동안 공수차장을 대행했던 어떤 부장검사가 일일이 수사를 맡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이미 업계 전반엔 파다했습니다. 근데 그 공수처에 가서 자신이 공익신고자로서 제보를 하고 조사를 받습니다.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공수처가 앞으로 얼마나 더 수사를 제대로 진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일종의 합리적 의심 그리고 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 내가 친한 기자한테 근데 좀 걱정이에요. 공수처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에요. 라고 제보를 내가 가진 녹취록을 공수처에만 넘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녹취록을 언론사에게도 동시에 넘겨준 건 매우 영리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게 있었죠. 내가 알지 못했던 게 있었죠. 난 이 정도까지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라면
시사 정치를 저보다 더 빠삭하게 깊이 따라갈 줄 아는 우리 시민분들이라면 이 정도의 의심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신인규 안진걸 전계환이랑 4시 방송하면서 이 정도의 합리적 추론은 우리가 다 했다고. 근데 이틀 뒤에 목요일 밤에 이 뉴스가 터집니다. 회피 신청을 했다는 거야. 응당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자진해서 해야지. 양심이 있다면 해야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그런 의심이 그런 어떤 합리적 의심으로 기반한 언론사 제보가 아니라 제보자가 나중에 알았던 거야. 공익 제보자가 또 다른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는 야 네가 만난 검사들이 네가 만난 공익 제보자로서 만난 수사 담당한 검사가 조사 담당한 검사가 이종호를 변호해줬대. 야 이거 진짜 김종대 의원 말에 따르자면 죽 써서 개 준 거예요. 죽 써서 개 주게 생겼다고. 이 검사들 있잖아요. 철저하게 이 동선 파악, 통신 파악해야 됩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 이 수사검사하고 이종호를 변호했다고 하는 이 부장검사 있잖아요. 이분들 철저하게 봉인해야 됩니다. 왜? 녹취록을 갖다 줬대잖아. 물론 물론 다행인 게 공익제보자가 JTBC, MBC 한겨레에 다 뿌렸어. 그러니까 공수처는 더 이상 거짓말 못해. 더 이상 거짓말 못한다고. 왜?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잖아. 공수처가 수사에 미진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수사를 제대로 안 하면 한겨레, JTBC, MBC는 있는 그대로 다 언론에 보도하거나 공수처가 만약에 안 하잖아요? 녹취록 그대로 다 까야 됩니다. 이거는. 왜? 이미 공수처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누가 믿어요? 아무도 못 믿지. 물론 오동훈 공수처장 휘하의 일부 검사들은 의지도 있고 제대로 해보려고 했던 의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차장도 새로 지명됐고 공수처장도 윤석열 정부 내에 이제 지명이 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난 믿을 수가 없다.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오동훈 공수처장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익제보자가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공수처 차장을 대행한 어떤 부장검사는 이종호를 변호해줬던 사람이고 그 사람을 조사했던 사람은 이종호를 대변해줬던 사람이라면 공익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자,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공익신고자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10시간 넘게 조사받았다. A 검사였다. A 검사는 이종호 씨의 변호인이었다. 그런데 한 명 더 있다. B 부장검사다. B 부장검사는 처장, 차장 대행을 했다. 그래서 A 검사를 배당해줬다. 둘 다 이종호를 변호했다. 공익신고자 조사 전까지는 이종호 씨에 대한 수사 내용이 해당 검사에게 공유되지 않았다. 최상병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다. 관련 없다. 열심히 해보겠다. 그래, 안 믿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과거 기사를 소환해 오겠습니다. 어제 뉴스버스의 오전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따라가 보시면 재밌는 A 검사, B 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그 JTBC 보도예요. 이 보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보도는 시점을 보시죠. 2023년 5월 23일의 보도입니다. 공수처 부장검사가 공수처 채용 직전에 주가 조작 기업 사냥꾼의 회사 사회이사였다라는 겁니다. 공수처에 공개 채용된 송창진 공수처 3부장검사가 채용 직전까지 주가 조작 및 비자금 조성 등에 연루된 회사에서 사회이사를 지내다 공수처로 직행한 사실이 지난 5월에 밝혀졌습니다.
송 부장검사가 사회이사를 지냈던 회사의 설립자이자 실소유주는 송 부장검사가 있었던 시기에 비자금 조성과 배임 등의 혐의가 드러나 2003년 5월 즈음에 구속이 됐다는 겁니다. 송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4일 공수처 부장검사에 임명됐는데 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JTBC 보도를 보니까 A 검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다가 지난해 2월 나란히 공수처로 옮긴 B 부장검사인데 아무 얘기도 안 할게요. 요것만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아무튼 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 2월 14일 공수처 부장검사에 임명이 됐는데요. 2021년 3월 29일부터 채용 직전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스토리지 제조 유통기업인 이트론에서 1년 9개월간 비상근 이사로 일을 했다. 그래서 여기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 꼭 기사 읽어보세요. 여기 기사 길어가지고 아무튼 요약하자면 이트론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의 실소유주는 이화그룹입니다. 근데 이화그룹의 김영준 회장이요. 주가 조작으로 실형을 받았고 업계에선 기업 사냥꾼으로 통합니다. 근데 이 회사의 사회이사를 송창진 부장검사가 하다가 공수처로 직행을 했던 그런 보도이고요. 이 분에 대한 보도를 뉴스버스가 지난 5월에 단독 보도를 했었고 물론 송 부장검사의 반론은 기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뭐 몰랐다. 이 회장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몰랐고 뭐 그런 반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라인도 아니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 보도 내용은 주가 조작이나 기업 사냥꾼의 이 그룹사의 계열사에 들어가서 사회이사도 했고 그리고 공수처에 직행한 것도 문제이고 더불어서 이 사람이 그 주가 조작을 했던 회사에 사회이사를 했다는 것도 뭐 놀랍지만 중요한 건 이런 회사에 사회이사를 하다가 이제 공수처에 검사로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공식 절차를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몰랐다고 하니까 그걸 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대목이냐 여기입니다. 공수처 부장검사로서 이력이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또 뛰어넘어 공수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권력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그쵸? 고위공직자들의 수사를 하라고 공수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공수처가 검찰이 하지 못하는 거를 조져라.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제 시작된 공수처가 잘 해주길 바라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기관 간의 견제 원리를 잘 살리고자 견제 취지를 살리고자 공수처가 존재하는 곳인데 송 부장검사가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가 오든 간에 공수처에 어떤 검사가 오든 간에 자신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사를 하라고 공수처 검사들이 있는 건데 송 부장검사는 대검 중수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와 특수부를 거친 특수통 검찰 출신으로 검찰 내에서는 범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되어 있다.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특수부장 시절 대구지검 특수부에서 함께 근무했으며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과장으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를 할 당시 송 부장검사는 중수부 검사였다. 자, 이 정도면 본인은 윤석열 라인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충분히 윤 대통령의 전화번호는 있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송창진 부장검사에게 전화 한 통 넣을 수 있는 사이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공수처에서 이런 일이 터져버리네.
과거 도이치 공범 변호 이력. 자, 여기서 의문을 하나 제기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이게 만약입니다. 창진 씨 오해하지 마. 창진이 형 오해하지 마. 이거 만약이야. 이거 만약이야. 비부장 검사가 만약에 송창진이라면 지난해 2월 나란히 공수처로 옮긴 비부장 검사 송창진 부장 검사 지난해 2월 공수처 부장 검사 지난 2월 2023년 5월 당시인데 여기에서는 지난 2월로 나오고요. JTBC는 지난해 2월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A 검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있다가 지난해 2월 나란히 공수처로 옮긴 B 부장 검사라고 한다면 이거 혹시 창진이 형 아닙니까? 만약에 창진이 형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창진 부장검사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래도 안 가까워? 그래도 안 가깝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당시 이종호 씨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했던 것은 맞다. 도이치모터스요? 주가 조작이요? 누구랑 같이 했더라? 김건희 여사라고 의심받고 있지 않나요?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을 만약에 변호했다고 한다면 누구의 부탁을 받았을까요? 누구의 부탁이지? 아, 대통령 아닌가? 제 추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사실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사실 이 기사 보고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완전히 이너서클 안에서 자기들끼리 쥐락펴락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게다가 또 공수처까지 들어가셨네? 야, 이건 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JTBC 보도에 나온 내용 중에 이 B 부장검사가 송창진이라면 저는 공수처에서 A 검사, B 검사 물러나야 될 것 같은데?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회피 신청만 하고 말아요? 나가는 게 어떨까요?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죽 써서 개죽게 생겼는데 B 부장검사와 A 부장검사는 게다가 또 같은 로펌이야. 그럼 또 짜옹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A 검사는 B 부장검사에게 보고를 하고 B 부장검사는 또 누구에게 보고를 했으면 어떡하지? 생각해보세요. 이종호 씨에게 알려줄 일은 없겠죠. 그건 수사 기밀을 유출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 내용이 친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어떤 인물에게 누설이 됐다면 그것이 절대 존엄이자 절대 권력인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이 공수처의 수사를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기습적이고 긴밀하게 시급성 긴밀성 제일 요하는 이 사건에서 내용들을 이미 다 누설이 되고 알아버렸다면 이런 상식적인 이 의심을 안 하겠냐고요, 공익제보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사에 제보를 했겠죠. 그 녹취록들이 다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저는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니까 우리 시원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계시면 한 잔씩 하면서 우리 살짝 좀 체증을 좀 풀어봐요. 예, 어지럽네요 진짜.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공수처의 상황 저희가 짚어봤고요.